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제가 별을 하나 더 달았다 해가지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민병돈 전 육군 사관학교 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잠깐만 여기 몇 분만 이렇게 몇 개 단체 대표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좌석에 앉아있는 아마 전쟁터에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마 전사했더라면 또 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어가지고 나라 지킨 그런 공으로 해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무공수훈자회 이수희 장군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힘찬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제한군에는 저는 제한군에 항상 회원으로서 지금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군인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한군인회 가는 길에 저는 국민행동본부는 같이 갈 겁니다. 앞으로도 재판하는 재판 중에도 제한군인회 안보부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제한군인회 회원님들과 안보부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좀 보니까 경인여자대학교 명예 총장님도 나와 계시네. 네, 좀 인사드릴까요? 네. 우리 애국단체 총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여러분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밝고 힘찬 나라 운동의 집행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정수 귀신 잡는 해병대 장군을 소개합니다. 제가 또 이제 시간은 좀 있지만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집회할 때마다 귀신이 마귀가 접근한다 해서 마귀를 잡는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 해병대 구국결사대 우리 회원들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최병국 단장님을 위해서 서울 단장님, 우리 경남 단장님 다 같이 저기 위해서 좀 이따 사회자가 여기에 들어오겠지만은 제가 이거 법정에서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애국운동은 다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보가 법정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바보 중에 바보들 저게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전 사무총장이 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보이시던데 잠깐 자리 떠나보죠. 자리는 없지만은 또 같이 박수를 보내줍니다. 신혜식 대표는 이제 차가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좀 도착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은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로 해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3개월간 복구를 치렀습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평상시보다도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등잔 밑에 얻었다고 저와 같이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를 같이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영철 지금 대령연합회 회장을 소개해서 빠뜨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박수를 많이 쳐달라고 해서 늦게 하는 거니까 힘찬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 나중에 오신 분도 별도로 이제 소개하도록 하고, 신혜식 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간에 제가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일자 오전 바로 11시에 여기에 프레스센터에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월 2일 날 조선동화 모든 언론에 저렇게 그 톱으로 난 신문 기사가 있는데, 빨치산과 난파 간첩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지낸 분이라든가 또는 별을 다신 분이라든가 저명한 인사분들이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사양했지만은 저를 선출하기 때문에 제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예비역 육군대령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령이라는 것은 군에 있어서의 군 전투력의 핵심 축으로 이루는 것이 대령입니다. 전천후 대령이죠. 그러니까 사회할 때는 사회도 보고 집회할 때는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임무를 맡기자면 저도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왔든 20명이 왔든 이제부터는 게리라식으로 좌파 정권하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하고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박정희 장군께서 이제 당시에 공단 대표를 모시고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거기에 저 부위원장으로 공단 대표로 모시고 3.1절 국민대회도 가졌지만은 저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게리라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제가 임명된 날은 선출된 날은 금요일이고 다음날 토요일날 즉시 뭐 예고도 없이 이게 음사진상위원회, 지금 문화관광부 그쪽입니다. 쳐들어갔어요. 한 50명이 모이니까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쳐들어가 보니까 이제 피투성이 되고 저희들 회원들이 많이 다쳤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첫 번째 집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있으니까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수정 국회의원이죠. 한나라당 지금 입당됐나 모르겠어요.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경주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일군 사령관, 별을 4개 달고 일군 사령관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부대에서 이분이 부대 지휘관으로 있을 때 병사 하나가, 1등병 하나가 허모라는 일병이 하나 죽었는데, 그것을 규명한다 해가지고 음사진상위원회, 여러분이 알겠지만 음사진상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물론 뭐 빨치산도 민주화로 인정하는 정권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 불려와가지고 야정문 사령관이 별을 4개 달고 와서 조사받으라니까 철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조사관 2명 다 4년씩 형 집행을 받아가지고 나온 간첩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문 광고로 국민행동본부에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야정군 사령관을, 현직 야정군 사령관을
간첩 정과자가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이게 나라냐 하고 이렇게 저희들 성명을 내면서, 아울러서 지금 적색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과 국군을 보호합시다, 이런 신문 광고를 냈더니, 제가 오늘 여기에 가지고 나왔는데 2004년도 7월 25일자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청와대가 최근 반핵방진 국민회비에 친북 반역 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데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일날 밤 9시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라.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의 사주를 받은 단체 가수를 내란 선동죄로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대공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분실에 가서 2번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강덕이라는 KBS 아나운서가 앵커가 멘트한 내용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권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2번에 걸쳐서 내란 선동죄로 법적 조치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고, 청와대 양모 비서관이라는 사람 또 이에 걸쳐서 법적으로 조치하라 해가지고 성명을 내니까 결국은 제가 가서 조사받았는데, 당시의 검찰은 진짜 용기 있는 검찰이었어요. 구속하라, 죽이라고 했는데 저를 방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당시에 공안부장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내란 선동죄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자들은 이제 내란 선동 미수죄로 고소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내란 이행 선동죄, 뭐 이상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20여 차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갈 때마다 기분 나쁘죠? 저는 이제 몸을 다 내던졌어요. 그러자 9월달이죠.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9월 15일 날인가 9월 15일 이렇게 될 거예요. 대개 2004년도 여류당은 물론이지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낡은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집어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 문화일보, 어저께 문화일보 윤창중 칼럼에서 나도 이거 처음 보고 놀랐는데, 당시에 대검찰청 이정수 차장을 어떻게 만나는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켜내지 못하면 공산화가 됩니다. 대검찰청 차장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문화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004년 그 이후에 한 10여일 지나가지고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강영훈 또는 현승종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 원로들이 공동대회장으로 20명이, 백선엽 물론 대장은 물론이지만 20명이 참여하셨어요. 공동대회장으로. 대회가 시작하는 날, 당일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서울경찰청, 지금 이제 다 이름도 다 밝혔어요. 지금 음성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있는 손독재 경감이 됐죠. 승진했어요.
당시에는 서울경찰청 정보 담당 경위였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저희에게 연락 왔어요. 공동대장들은 전직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렇게 지낸 국가 원로들인 만큼 전부 다 항의사안을, 대통령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항의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때 찝차에 이명씨 동승해가지고 청와대까지 경찰에서 에스코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08시에 파레스 호텔에서 아침 공동대장을 모시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최인식 사무총장도 같이 옆에서 배석하고 있었죠. 당시에 제한군의 안보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공지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회는 상당히 국가 원로가 나오는 총출동하는 대회인 만큼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이 원로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까지 에스코트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공동대회장들에게 오늘 끝나기는 곧장 청와대로 이제 여러분 경찰에서 에스코트 할 겁니다. 당시 무대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롯데호텔 그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태평양까지 그쪽에서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무턱대고 이철승 총재라든가 공동대회장들을 모시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태평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으니까 벌써 거기서 물대포를 쏘고 뭐 이게 난리입니다. 경찰차가 에스코트 하겠다는 경찰이 약속을 어기고 경찰 차를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놓고 저희들을 진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찰이 저희들에게 대해서 약속을 어긴 거죠. 약속을 어기는 가운데서 일부 시민들이 경찰하고 이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은 거죠. 그 가운데서 경찰이 갑자기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찍고 하니까 그날 대령연합회 해병대 회장이 그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다가 경찰이 찍은 방패에 의해서 앞 이빨이 3대가 나왔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글자 그대로 60, 70대 대선 애국자들이 나오셨는데 참전 군인 용사들이 나왔는데 참전 군인을 할 거 없이 무조건 경찰이 그냥 방패로 찍어댄 거예요. 이것이 14 국민대회의 전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평화집회였어요. 여러분 촛불난동으로 대한민국을 경찰차를 수백 대를 불태우고 경찰 5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가지고 경찰병원이 시트가 모자라 베드가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도 그 사람 다 무죄방면됐어요. 어떻게 제가 그날 여기에 지금 이제 판사가 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그 행위가 어떻든 간에 폭력 집회였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여러분 폭력 집회 제가 좀 민감한 사항을 기자들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5.18 때는 육군본부에 있었어요. 육군본부의 장교들 제가 보직을 담당했었는데 전원통신문에 오기를 5.18 강주에 있는 폭도들이 지금 난리지고 있는데 경상도 군인들이 호남 출신들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고 있다. 이런 유언비가 퍼뜨려지니까 인사명령을 발령해가지고 호남 출신 장교들만 모아가지고 5.18 현장에 투입하고 경상도 장교들은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수백 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글자 그분들이 5.18 이분들이 생각하는 5.18 민주항쟁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현역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재판장이 하는 얘기라 하면은 뭡니까? 그것은 폭도나 또는 폭력 집회가 아니라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했다 해가지고 민주항쟁으로 4.19 때 저는 학교 대학 1학년 때인데 서울신문사 이게 서울신문사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진입 오후 2시경에 이쪽으로 진출하니까 안국동 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진출하니까 벌써 서울신문사는 불에 타 있어요.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4.19 혁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갖다가 지압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이제 4.19 혁명으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되어봤습니다. 10월 4일 국가반복 사수대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친북 좌파 정권이 국가반복을 폐지해야겠다는 그 책동을 저지한 글자 그대로 의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관 제대로 다친 사람은 우리가 경찰관 지들이 시민들을 참전용사들에게 이렇게 가격을 하다가 지들 손바닥이나 손등을 다친 거예요. 제가 법정에 보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7명이 다쳤다는데 두 사람이 증언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집회가 하도 많아서 10월 4일 국민대에서 다쳤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쳤냐니까 손바닥 뭐 이렇게 손등에 찰과상 입은 걸 뭐 이주진단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폭력 집회로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 글자 그대로 하늘의 맹세코 그날 집회는 정말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헌법을 지키겠다는 법을 지키겠다는 여러분들의 의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 지켜보면서 별을 하나 더 달게 되니까 정말 수면제를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조금 더 과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뭐랄까 이제 옛날에 2년 전이죠. 2008년도에 이제 화병으로 그때 한번 1심씩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을 때 그 생각을 잠깐 더듬으면서 또 화병이 나가지고 또 어지럼증이라든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번 재판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에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는 서정갑 본부장의 증거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공지상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송덕재 경감의 핸드폰 이것을 추적해가지고 핸드폰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을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엉터리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조작에 의한 죄를 주기 위한 재판을 위한 재판이었다.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하건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당연히 응당 죄를 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10월 4일 국민대회는 우리 당시에 대검찰청 이정수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공산화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폐지되더라면 이명박 MB 정권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저를 재판한 재판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조카 통일이 되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으로부터 북한 정권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3년이 지난 2004년에서 3년이 경과한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어거지로 기소한 이상진 검사, 아마 이분들도 양심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아마 그분들이 후손들이 얼만큼 잘 되나 아마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왔는데 우리 그때 옥고를 치는 아까 없을 때 박수 쳐주시면 신혜식 대표에게 한번 박수로 부탁합니다. 신혜식 대표가 내가 이제 경과보고를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신혜식 대표가 좀 진행하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거 뭘 가져왔는데 그날 폭력 집회라고 판사가 그랬는데 2004년 10월 5일 조간 제가 이거 기자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해드립니다. 2004년 10월 4일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2004년 10월 5일자 다음날 아침이죠. 5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30여 만명이 모였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10만여 명이 모인 이 대규모 집회에서 불상사가 없이 잘 끝났다고 이렇게 양쪽 신문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관은 안영진 재판장은 이 기사도 믿지 못하고 이거 허위 보도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 7년 경과한 지금 와서 그 허위 보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재판을 위한 재판, 엉터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재판이 늦었다. 저는 뭐 1년 6개월이나 사형을 집행, 오히려 저에게 사형 집행해더라면 제가 오히려 편했어요. 지금 자살해서 죽으려니까 제가 지금 자살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자살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간 간첩 대통령 노무현이 노무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놈은 기소돼가지고 죄가 많으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살을 했다. 제가 또 자살하면 또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 못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사말 겸 저를 대신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신 우리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